네, 안녕하세요. 엔캠 주주님들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엔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엔캠이 지금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1선을 수복해주는 줄 알고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빠져서 60일 구간까지 터치하는 걸 좀 보면서 잘 지켜주는 흐름을 보고 우리가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시작하자마자부터 떨어진다고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1선 올라타는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기분이 좋으셨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실망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 실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한번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갖고 계시면. 왜 그러냐면 엔캠은 이전에도 낙폭을 진정시켜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번 21선을 올라타는 것 같은 흐름을 한번 연출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3번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급격하게 무너뜨렸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한번 브레이크 잡고 여기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잡고 여기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올라타놓고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요런 구간이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한번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눌릴 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형식으로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게 되면은 한번 기준봉 빵 쓰고 여기 전고 매물까지 테스트 해놓고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찌글찌글 모아가면서 61선과 21선이 이제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오겠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엔캠이 참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위에 보시는 저 차트가 엔캠이고 아래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일치가 됐을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도 전형적인 IRA 관련 수혜주죠. 대표적인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로?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에코프로머티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적이 있죠. 뚝 떨어지는데 엔캠은 어떻게 됐어요? 25%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간다면서요, 얘가. 그러면은 에코프로머티가 대표적인 IRA 관련 수혜주인데 이 구간에서 같이 올라갔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이런 구간까지 하면은 추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엔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머티는 여기서 계속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은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겠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왜냐면 이 세력 입장에서는 말 못할 비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엔캠이 빚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빚이. 이 빚이 대략적으로 이 1조 당시에, 이때가 1조였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당시 기준으로 3천억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엔캠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빚이 많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덮쳐서 엔캠을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IRA 관련 수혜주여서 좀 올라갈게요 라고 풍문을 퍼뜨린 사람은 누굴 거다? 세력이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퍼뜨려 놓은 풍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2의 에코프로죠. 제2의 에코프로. 자, 이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마케팅도 누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엔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전형적으로 에코프로 느낌이 물씬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가서 보시면 이 에코프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이런 구간에서 5월 MSCI 불발로 인해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8월 MSCI 때 이때 편입이 됐었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짜 에코프로 끝났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21선으로 뚝 이탈하면서 이렇게 끝났다가, 자, 어떻게 됐어요? 61선 구간에서 터치하고 반등했죠. 61선 구간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수렴을 거치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엔캠한테 수렴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21선에서 터치해놓고 밀리다가 스리슬쩍 올라탄다라고 말씀드렸죠. 스리슬쩍 올라타는 과정이 거쳐서 어떻게 그 다음번에 기준봉이 하나가 이렇게 빵 뜨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다시 틀었고, 이 구간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메꿔졌다가 이렇게 찌글찌글하다가 어디서 반등 나왔죠, 여러분? 21선에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주의 패턴이 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 게, 21선을 먼저 올라타고 상승을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경우가 잘 맞는데 처음에는 21선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하나의 둔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둔덕 만들고 21선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반등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얘기고, 시가총액이 클수록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터치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틀었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21선, 5일선, 11선 타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피날레가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엔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면 캔들 흐름을 예측해보자면, 지금 일단 21선을 맞는 구간에서 스리슬쩍 다시 한번 어떤 수렴을 거쳐서, 이런 어떤 수렴을 거쳐서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타게 되면은 빵 이렇게 뛰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때도 한번 그렇게 돼서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HLB라는 종목 알고 계실 텐데, 이 HLB가 마찬가지로 21선을 터치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21선을 처음엔 깼어요. 깼다가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타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21선과의 이격이 계속 벌어진 채로 주가가 오버슈팅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이고, 시가총액이 클수록 이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대응방에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 엔캠이 한번 이런 고점 부근을 찔러주고 빼는 패턴이 이전에도 있었던 엔캠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런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샀다라고 하면 쭉 끌고 가면서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대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엔캠이 앞전에도 한번 충분히 이렇게 뺐다가 찔러줬다가 빼는 패턴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상장한 이래로 최고 가격이 얼마였냐면 1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엔 요 구간에서 스리슬쩍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계속 올라갈 것처럼 마치 행동하다가 어떻게 좀 진행했냐면 확 털어서 진짜 개미를 확 한번 털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마이너스 28% 빼버리면서 이렇게 쭉 밀었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큰 컵앤핸들이라고 봐야겠죠. 큰 컵앤핸들이 뜨면서 엔캠이 올라갔는데, 이날이 언제냐면 1월 19일이고, 제가 이때 대응방에서 1월 19일날 일단 절반 매도 안내를 좀 드렸었거든요. 1월 19일 대응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대응방 상단에 1월 19일 확인이 좀 되시죠. 엔캠 고점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2분의 1 매도하시자라고 1시 19분에 좀 보내드렸는데, 요때가 1월 19일 갑자기 급락이 나온 날이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갑자기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본인들끼리 이제 호가 아래다가 받쳐놓고 투매를 유도하면서 큰 물량을 때려서 자전을 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급격하게 무너뜨리면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 흐름이 좀 있었고, 이때가 지금 보시다시피 1월 19일 1시 20분입니다. 1시 20분 보시다시피 여기 1시 19분에 제가 보내드렸죠.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요 구간이랑 또 이제 요 구간을 매수한 타점을 한번 살펴본 건데, 요때가 언제냐면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동시효과 구간에서 제가 엔캠이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1만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안내를 좀 드리면서 11만원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107,300원을 갔다 온 엔캠이어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또 안내를 드린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2월 5일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 5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상단에 2월 5일 마찬가지로 좀 확인이 되실 텐데, 2월 5일 날은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17만 7천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 드리면서, 17만 7천원 이하면 여기죠. 17만 7천원 이하면 여기. 그리고 요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내드린 시간이 언제냐면은 9시 15분입니다. 9시 15분이면 이 캔들인데, 이때 보내드리면서 다들 체결은 이 구간에서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엔캠 실시간 대응방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요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엔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좀 잡을 겁니다.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제2의 에코프로, 이전에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한테 명확하게 제2의 에코프로인 엔캠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안내를 명확하게 드릴 거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주식의 100%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손절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니면 익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구간인데, 정확하게 일단은 우리가 매수가부터 잡아가셔야지만이 내가 엔캠을 놓치고 나서 뇌동매매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포모라고 하죠. 내가 나 빼고 다
수익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은 본격적인 뇌동매매가 시작되는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뇌동매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포모가 없으려면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엔캠을 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에코프로 다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에코프로 다 먹은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프로가 15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올라갈 때 다 먹은 사람이 없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앞전의 수익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제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부터 안내를 드리면서 남은 구간은 전부 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 대응방에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4674-967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전에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엔캠 샵이라고 한번 적어서 다시 한번 보내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스팸 처리가 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엔캠 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엔캠이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때 되면은 광기가 낄 거예요. 광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이 불안하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불안한데 계속적인 미친 듯한 상승이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이 엔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이 뭐냐면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매도해야 돼요. 꿈 깨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한테 매도해야 될 타점에서는 매도하시라고 분명하게 대응방에서도 안내 드릴 거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엔캠이 예를 들면 올라가서 이게 지금 30만원, 이제 보시면 40만원이 지금 고점으로 찍혀 있는데 올라가서 80만원, 90만원까지 갔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100만원을 달성했다고 칠게요. 광기 끝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00만원을 찍었는데 120만원 가자, 150만원 가자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어깨를 흔들면서 지금 매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앞전에 에코프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에코프로가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에코프로가 광기 끝에서 이게 지금 이제 주가가 변했는데 이때 당시 이게 150만원대로 찍혀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 에코프로가 200만원 가자를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200만원 가자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를 낸 사람을 습격을 했습니다. 습격을. 이게 도대체 가당키는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습격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광기가 이렇게 낀다라는 얘기고, 이 광기의 끝에서 저는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이를 때, 언제요? 8월 편입일보다 한 달 이전이죠. 한 달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6월 달에 고점을 찍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MSCI에 편입되는 그 기대감이 최고점을 찍을 때 이런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도 안내 제가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가 이탈 패턴이 뜹니다. 엔캠도 앞전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죠. 시가 이탈 패턴이 뜨면서 이런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이고, 또 뭐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자, 어떻게 됐죠? 점점 상승하면서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이 떴고, 제주반도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죠? 제주반도체도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8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인데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윗꼬리 운봉이 발생하면서 시가 이탈 패턴이 또 떴죠. 최근에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시가 이탈 패턴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고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인데, 이렇게 한번 크게 무너뜨리면서 이때 당시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어떤 특징적인 게 있냐면 신성 델타테크랑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악랄하게 특이점까지 발생시켜놓고 내려간 종목인데 이게 트랩이라고 하죠. 트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함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고점을 갱신하는 척 하면서 이 구간에서 뚫었어요. 뚫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들 누가 달라붙었겠어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달라붙었겠죠. 트랩 발생시키고 쭉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물량을 정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엔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오버슈팅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다뤄드리고 대응방 통해서도 다뤄드릴 건데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캠을 좀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는 엔캠이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른 주식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발 이전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가져온 종목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XR 관련 종목이 최근에 여러분들 선익 시스템 알고 계시죠? 이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R 관련 테마 중에 하나요. 전체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개별 호재로 올라갔지만 언제든지 XR 관련 테마는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고,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고,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피롭틱스가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을 때 어디다가 삼성에다가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져온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때 이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군데군데 세력이 매집하는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잡아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